내 삶의 주인공은 나인데 왜 내가 주인공인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냐라는 내용으로 콘텐츠 기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기 앞서서 우선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인스타툰 작가 이제 누노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X에서 해달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I랑 GPT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는 툰을 만들고 있고요. 인스타툰 작가로 너가 뭐 이뤄낸 성과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챗GPT, GPT로 자소서 쓰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콘텐츠 짧은 만화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이게 이제 좋아요 3,000개, 그 다음에 저장 횟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정보글은 2.7만 명이 이제 저장을 눌렀고 도달 같은 경우에 이제 36만 명이 했다. 그래서 뭐 도달 36만 명이 보고 거의 그중에 10분의 1 정도가 저장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냈었다. 그래서 우선 발표를 기획하게 된 까닭은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뭘까? 컨텐츠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는 일단 뭘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만들지 이제 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 그다음 마지막이 재밌게 어떻게 만들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을 처음 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고 결국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야, 사실 콘텐츠 만드는 거 재능 아니냐? 이거 재능 있는 사람만 만들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표하고 있는 너도 사실 재능충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반론을 하자면은 저는 뭐 콘텐츠 제작을 처음 했을 때가 이제 소설이었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합평이란 게 있어요. 합평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이런 원탁 같은데 탁자 같은데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각자의 작품 내용을 피드백을 주는 거죠. 어떤 게 좋았냐, 이런 거 바꾸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처음 소설을 쓰고 그 내용을 이제 합평을 하는 순간이요. 그래서 이제 제 앞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소설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노지 씨 작품은 제가 봤을 때 일기 같아요. 그래서 뭐지? 일기? 왜 일기죠라고 했더니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읽은 아주 재미없는 일기를 읽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죠.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생각을 바꿔먹고 이분이 이제 피드백 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만 고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큼 고쳤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17년도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매년마다 이제 꾸준히 올렸어요. 제가 같이 소설을 쓰고 활동하고 있는 그 네이버 밴드에 이제 파일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8년에도 하나 올리고 19년에 하나 올리고 20년에도 올리고 21년에도 올리고 22년도에는 제가 이제 공시 준비를 하느라 없었고요. 23년에도 이제 하나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안 레이라는 내용, 이 책이 뭐냐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소설을 내게 됐어요. 이 밴드에서 활동하시는 6분과 함께 이제 책을 낼 정도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내색이라고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내치고 여기 아래 이제 이 기호를 같이 쳐야 이 책이 나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재능으로서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니고 이러한 몇 년간의 소설을 쓰는 그런 노하우들을 얻으면서 이제 작성을 한 거고, 그리고 소설을 쓰면서 이제 느꼈어. 이거 컨텐츠 제작하는 거 소설 말고도 다른 데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 적용할 수 있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예시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노력만 있으면 다 가능하냐라고 했을 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획이랑 방향성이다. 그러면은 기획이랑 방향성을 어떻게 잡냐?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1년 전 제 상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전에 저는 이제 인스타툰을 그리고 싶은데 인스타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렸냐라고 하면은 1년 전 제 그림 상태가 이거였고 인스타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스타 기능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 올리는데 사실 공유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거 전 몰라서 스크린샷으로 캡처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쇼를 벌였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 기획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게 제 상태고요.
1년 동안 제가 71개 정도의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현재 팔로워는 3,000명이고, 인스타툰으로 돈 벌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광고툰도 제의가 와가지고 광고툰을 그렸고요. 컨텐츠 제작하는 그런 강의도 실시를 할 정도로 상태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이거는 인스타툰이잖아. 만화잖아. 나는 인스타툰 안 그려. 난 콘텐츠 그런 거 안 만들어라고 할 수 있어서 글과 관련된 이 콘텐츠 그 쇼폼 SNS 스레드도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해달리라는 아까 언급했었던 AI 툰과 관련돼 가지고 AI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 짧은 글을 기고하면서 팔로워 1,000명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럼 또 누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건 짧은 글이잖아. 그래서 이제 긴 글 롱폼 뉴스레터도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쇼폼 AI, 쇼폼 스레드에서 언급하지 못했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은 내용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들어간 뉴스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결국에 콘텐츠 제작이 있어서 중요한 건 기획이다. 그래서 기획을 하는 방법이 이제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네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할지, 이 네 가지 요소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예요. 그래서 이걸 언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세 요소. 저는 어떤 이야기든지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야기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남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교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교집합 안에 들어 있겠죠.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근데 여기 왜 숫자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내용들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집합을 못 찾았을 때 차선책을 물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내용이고요. 2번은 내가 좋아하고 남이 좋아하는 거고, 3번은 내가 잘하고 남이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세 가지 내용 중 어떤 게 남들이 들었을 때 가장 재밌을까? 어떤 게 재밌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고, 네. 사실 정답은 이 2번, 3번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은 독자가 원하는 컨텐츠, 독자가 원하는.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재미란 무엇일까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뽀로로고, 하나는 이 주식 차트입니다. 자, 이 뽀로로 영상을 봤을 때 누가 가장 재밌어 할까요? 제가 봤을 때 뭐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그런 타겟층은 유아 쪽이겠죠. 아이들이 가장 뽀로로를 좋아하고 아무래도 좋아할 나이일 겁니다. 근데 뽀로로를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옆에 있는 이 주식 차트 이거 보여주면은 뭐 S&P가 뭐 어쩌고 뭐 엔비디아가 어쩌고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주식 차트에 가장 관심 있어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뭐 이제 주식 관련돼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 여러 뭐 삼땡땡이나 카 땡땡에 이제 묶여 있는 몇 층에 이제 갇혀 있으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재미란 주관적인 요소이고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독자가 재미있어야 할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 이야기의 포지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노지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이 3번이었어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남이 좋아하는 것과의 교집합이었는데, 왜냐면 저는 공공기관 오지 재직자로서 오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남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컨텐츠를
수 있냐? 아,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포지션이 끝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누노지란 캐릭터를 기획한 까닭은 다음과 같았어요. 왜냐면은 이 짤방 같은 경우에 이제 공대가 힘들다 힘들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너무 힘든데 세배보다 힘든데 공대생들 표현을 못해서 그런다는 그런 짤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기관 뭐 하면은 다 워라밸 좋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힘들다고 하냐라고 하면은 순환 근무로 인해서 오지 근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왜 힘든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지 근무가 힘들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 짤방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배민에 있는 배민 사진이고요. 오지에서 배민 주문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배민을 할 수 있는 가게가 없기 때문에 다 텅텅텅이 뜹니다. 왜냐하면 가게가 오후 8시가 되면은 모든 가게들이 다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켓 배송인데요. 저는 이 오지 근무를 하게 되면서 로켓도 그 쿠팡도 구독을 취소를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로켓 버튼을 눌렀잖아요. 눌렀는데 아래 이 초코에몬 클릭을 보면은 로켓 배송 로켓 색깔이 좀 다르죠. 얘는 갈색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로켓 배송 한 번 하면은 이제 로켓 배송이 안 돼서 플러스 2일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틀이 걸린다는 게 아니고 이틀 이상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네. 아주 끝내주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오지에서 제가 정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 웃고 난리 났어. 원래 사람들은 뭐 가까이 있으면은 비극이지만 멀리 있으면 희극이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즐거워하는 걸 깨닫고 아 나는 오지에서 힘든 이야기 이런 거 한번 잘 모아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할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재미란 무엇인가 얘기를 했듯이 뽀로로를 누가 가장 재밌어 할지, 이 주식 이야기를 누가 가장 재밌어 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오지2를 누가 가장 재밌어 할지에 대해서 타겟층을 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내 타겟층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봤었고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너가 콘텐츠 전문 제작자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나는 공공기관에서 오지 생활을 하는 내용으로 만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가장 관심 있을까? 타겟층 좀 분류 좀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공기업, 공공기관 준비자, 공공기관 재직자, 미혼, 공공기관 재직자, 기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겟층을 대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 콘텐츠 유형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콘텐츠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 그림, 영상.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고요.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숏폼, 뭐 X, 스레드 이런데 이고 롱폼은 블로그, 브런치, 뉴스레터 이렇게 됩니다. 그림 같은 경우 이제 인스타툰이나 웹툰이 될 수 있겠고요. 영상은 유튜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을 정하는 거는 내가 가장 좋아하거나 잘하는 걸로 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툰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특히 일상툰을 좋아해가지고 일상을 주제로 한 만화를 그리고 싶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기가 쉬웠다는 이유였어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그렸을 때 이 누노지 캐릭터의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인스타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림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괜찮게 봐주는, 왜냐면 만화 자체가 재밌으면은 그거를 잘 봐주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 보면은 지금 왼쪽 다리랑 오른쪽 다리가 안 맞아요. 이 정도로 그림 실력이 형편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이제 기획을 잘 맞춘 상태에서 만화를 잘 그리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킹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 벤치마킹은 이제 그 공공기관 툰이나 공기업 툰이나 내가 이제 타겟으로 잡은 그 형태의 콘텐츠가 어떻게 이제 잘 되는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벤치마킹인데, 이제 찾아보려고 했더니 게시물이 없더라고요. 공기업 툰, 뭐 공무원 툰 하니까 공무원 툰은 꽤 많았는데 공기업 툰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좀 유사한 내용의 그 다른 툰들을 저는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툰 말고도 다른 툰 내용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학원 탈출 일기라고 대학원생들이 벌어지는 일들 내용을 이제 커툰 형식으로 만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선생님이라고 해서 선생님이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커튼으로 만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만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베스트 도전이라고 네이버에 아마추어 작가들이 올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규 작품으로 승격이 된 케이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인스타툰처럼 이제 커툰 형식이란 거 인스타툰이랑 비교적 이제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아 이거 그 벤치마킹하기 용이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정말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너는 웹툰 PD 작가고 이 웹툰의 성공 요인과 공통점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네이버 만화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만화에 대한 짧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학원 탈출일기 같은 경우 연구의 꿈을 가지고 대학원을 선택한 병아리 요다. 네, 예상과는 다르게 연구에 관심 없는 교수님과 똥군기의 연구실 분위기에 당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긁어와가지고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GPT가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뭐 주제의 특별성 어떻고 현실적 방향, 뭐 공감 요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그 몇 가지를 추렸어요. 그래서 일상툰, 인스타툰을 그리려면은 이제 명확한 포지션 설정이 필요하구나. 두 번째는 뾰족한 타겟층이 필요하다. 그 대학원 탈출 일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이 주인공이고 그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이제 타겟층에 대한 공감을 얻기 편하겠죠. 대학원생 입장에서 어떤 게 힘들고 논문 읽을 때 어떤 점이 읽을지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면은 대학원생들이 공감 얻기를 편하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은 이런 전문적인 내용만 하면은 아는 사람들만 안단 말이죠. 이거를 좀 더 쉽고 재밌게 표현을 하면은 넓은 고객층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공기관 준비자들 대상으로 어떤 이야기, 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이야기가 뭘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취업,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궁금해 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치중과 관련해서 뭐 어떤 점이 어려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이 이 챗 GPT를, 챗 GPT를 이용해서 자소서 쓰기 팁을 이제 짧게 작성을 했고요. 이게 가장 히트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재직자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가장 공감을 끌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오지아 도시의 문화 충격 이야기였었는데요. 퇴근하고 4시간 걸리고 환승 5번 하라고요? 이거는 실제 제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오지에서 버스 특징 모음, 버스가 환승이 불가능하다. 생각해보면은 이제 오지에서 버스 간격이 하루에 2대 오는 버스들이 있어요. 근데 환승을 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1시간인가 30분 이내로 찍어야 되거든요, 카드를. 하루 2대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환승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공공기관 재직자들한테 공감을 샀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회사가 공기업인 줄 알았던 바보가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솔직히 일반 사람들,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장 인기를 끈 작품 중 하나가 됐냐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공기업이라는 내용이 좀 복잡해요. 이 공공기관이란 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짧게 말하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인데 이제 뭔가 파는 게 이제 공기업이고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인데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데고 기타 공공기관은 이 둘에도 포함 안 되는 걸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뭐 준정부기관, 뭐 기타 공공기관 나 다닌다고 들어봤어요? 왜냐면은 전 못 들어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일반 사람들, 공공기관 재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나 그 준정부 기관 다녀.
준정부 기간이 뭐야? 그러면 공공기관 안에 이런 거 설명하기 정말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그냥 공기업 다닌다고 퉁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기업에 다니는데, 내가 공기업이 아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재직자들한테 이제 공감되는 내용을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층이 관심 있는 이런 키워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치면은 나와요. 그 공기업이라고 치면은 준비, 취준생, 면접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 바탕으로 공기업 관련돼서 컨텐츠 만들려면은 취업이나 준비 관련된 내용이 가장 핫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게 정확히 들어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 해달리라는 컨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오늘 했었던 내용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컨텐츠 제작에는 총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뭐냐?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지 정하기. 그래서 해달리 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이 2번이었어요. 그래서 AI 관련된 내용 제가 좋아했었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쉽고 재밌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AI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루에 막 새로 생기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GPT-4.5라는 게 처음 나와서 뭐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이게 뭐 시각, 청각 여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내용만 가지고 이거 이해한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시각적인 자료로 한번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쉽나라고 해서 가지고 왔더니 쉣, 보자마자 아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바로 거부.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이제 누구한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AI 정보에 지치신 분들, 그다음 세 번째는 일상에 이제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매체로 할 거고 어떤 매체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이제 만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아까 그 멀티모달이란 걸 이제 만화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멀티모달이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는 구조랑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GPT에 만약에 눈, 코, 입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글을 담당하고 어떤 얘는 듣기를 담당하고 어떤 얘 이미지를 담당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처럼 세상을 느끼고 즉각적으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실제로 그 눈과 같은 기능, 카메라가 이제 눈과 같은 기능 하면은 내 핸드폰에 GPT를 킨 상태로 이런 문제들을 보여주면은 GPT가 실시간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 이게 뭐가 문제라서 내가 이거 풀이 방법 알려줄 수 있어라고 실시간으로 물어보는 게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눈과 같은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만화 형태 말고는 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뉴스레터 형식으로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인터뷰 형식을 생각을 했고 이 AI 전문가가 이제 일상과 업무에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사례 위주로 진행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자라는 직업은 AI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개발자랑 이제 디자이너 사이에서 굉장히 소통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AI 툴을 이용을 하면은, 특히 이제 디자이너한테 보여줄 때 AI 툴로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그 글에다가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적인 용어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도 사용하는 이런 노코드 툴에 관한 내용도 넣었고요. 특히 가장 쉽게 사례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 잘 들었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